허리는 멀쩡하다는데 왜 다리는 계속 저릴까요? 협착증 약을 몇 달째 드시는데도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 앉아 있으면 더 불편하고 한쪽 엉덩이 깊은 곳이 유난히 묵직한 분들, 혹시 지금 이 증상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허리를 아무리 치료해도 다리 저림이 안 잡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단 10초 만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따라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리가 가벼워지는 스트레칭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허리만 치료받으시면 시간도 돈도 다 쓰면서 정작 통증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단 한 가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집에서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행 이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몸을 움직여 보시겠다는 약속의 한마디입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하면 대부분 어디부터 의심하시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 디스크 아니야? 혹시 협착증 아닌가? 다리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그 두 가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거의 예외 없이 허리 사진부터 찍습니다.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척추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도 아주 심하지 않고 협착증도 약간 있긴 하지만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아봅니다. 그런데 다리 저림이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경이 눌리는 곳이 허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신경의 정식 이름은 좌골신경입니다. 이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다리까지 내려가는 동안 여러 군데를 지나갑니다. 허리뼈 사이를 빠져나오고 골반 안쪽을 지나 엉덩이 깊은 곳을 통과해서 허벅지 뒤를 따라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이 긴 길 중 어디 한 곳이라도 눌리면 다리는 똑같이 저립니다. 허리에서 눌려도 저리고 엉덩이에서 눌려도 저립니다. 평생 앉아서 일하셨거나 한쪽으로 기대는 습관이 있거나 다리를 자주 꼬셨던 분들은 엉덩이 깊은 곳에 근육이 굳어지면서 그 아래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문제는 뼈가 아니라 눌린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근육이 바로 이상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상근, 엉덩이 깊은 곳에 정확히 말하면 골반뼈와 허벅지뼈를 잇는 작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이상근 바로 아래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경이 이상근을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근이 뻣뻣하게 굳거나 부으면 그 아래 지나가는 신경이 그대로 눌립니다. 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에 눌렸을 때와 정확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엉덩이가 묵직하고 허벅지 뒤가 당기고 종아리가 저리고 발바닥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내려갑니다. 이러니 디스크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착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착증은 척추 안의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이죠. 그런데 이상근에 의한 신경 압박도 결국 같은 좌골신경이 눌리는 거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으셨는데 약을 드셔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협착증과 함께 이상근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근이 굳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오래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이상근은 늘 짓눌린 상태가 됩니다. 둘째,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면 한쪽 이상근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반대쪽은 짧아집니다. 셋째, 한쪽으로 기대거나 짝다리를 짚는 습관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이상근의 만성적인 긴장이 쌓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이상근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으면 허리 치료만 받아서는 절반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 즉 이상근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리 저림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허리만 보지 말고 엉덩이 깊은 곳의 이상근까지 함께 점검하고 풀어줘야 한다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자가진단과 스트레칭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아니면 이상근 문제인지.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는 아픈 위치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 자체가 함께 아픕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걸 들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시작되는 자리가 허리고 거기서부터 다리로 뻗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좀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지지만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거나 앉아서 쉬면 한결 편해집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걷다가 자주 쉬어야 하고 마트 카트를 밀고 다닐 때는 비교적 편하다고 하시죠. 반면에 이상근에 의한 다리 저림은 통증의 시작점이 허리가 아닙니다. 엉덩이 깊은 한쪽 부위, 정확히 말씀드리면 엉덩이 한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리 뒤쪽으로 쭉 뻗어 내려갑니다. 두 번째 구별 포인트는 언제 더 아픈가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오래 앉아 있을 때 가장 심해집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엉덩이 한쪽이 묵직해지고 다리가 저려옵니다. 차를 오래 운전하실 때, 비행기를 오래 타실 때, 영화관에서 앉아 있을 때 유난히 불편하시다면 이상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협착증은 반대입니다. 앉아 있으면 편하고 걸으면 점점 심해집니다. 디스크는 자세를 바꿀 때,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언제 아픈지를 잘 살펴보시면 큰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 구별 포인트는 한쪽인가 양쪽인가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거의 대부분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다리를 꼬는 방향, 짝다리를 짚는 방향, 가방을 매는 방향에 따라 한쪽 이상근이 더 굳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은 양쪽 다리가 같이 저리는 경우가 많고 디스크도 한쪽이 흔하긴 하지만 신경 뿌리가 눌리는 위치에 따라 양상이 다릅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 보세요. 한쪽 엉덩이 깊은 곳이 묵직하고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지고 허리 자체보다 엉덩이 쪽이 더 아프시다면 이상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에서 단 10초 만에 내 다리 저림이 이상근 때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입니다.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따라 해보세요. 이름하여 사자 모양 테스트입니다. 다리 모양이 숫자 4처럼 만들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잘 붙여주시고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이제 한쪽 다리, 평소에 더 저린 쪽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목이 무릎 위에 가로로 놓이도록요. 위에서 보면 두 다리가 숫자 4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잠시 그 자세 그대로 멈춰 보세요. 엉덩이 깊은 곳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정도는 정상입니다. 허리는 그대로 곧게 편 상태에서 골반만 접듯이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허리를 둥글게 말지 마시고 마치 허리 윗부분 전체를 그대로 들고 가듯이 골반에서부터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슴은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유지하세요. 그래야 골반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 자세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무릎 위에 올린 쪽 엉덩이 깊은 곳이 강하게 당기고 그 통증이 허벅지 뒤나 다리 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 저리던 그 느낌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보세요.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만 강하게 당기고 저린 느낌이 든다면 그쪽 이상근에 문제가 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재현되면 원인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느끼던 그 똑같은 저림이 이 자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면 다리 저림의 진짜 원인이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깊은 이상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자가진단으로 이상근이 굳어 있다는 게 확인되셨다면 이제 푸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동작은 1단계 기본 스트레칭입니다. 방금 자가진단으로 했던 사자 자세를 그대로 활용한 동작이라 따라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가 좋습니다. 너무 푹신한 소파는 골반이 가라앉아서 동작이 잘 되지 않으니 피해주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자가진단 때와 똑같이 한쪽 다리를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평소 더 저린 쪽 다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목이 반대쪽 무릎 위에 가로로 놓이게 하시고 올린 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자세 자체가 이미 이상근을 약하게 늘려주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동작이 시작됩니다. 허리는 그대로 곧게 편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편 채로 상체를 골반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골반만 움직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하실 때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상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허리 근육만 늘어납니다.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유지한 채로 골반만 앞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세요. 상체를 숙이실 때 엉덩이 깊은 곳이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너무 무리해서 더 숙이려 하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에서 그대로 10초간 유지합니다. 호흡은 멈추지 말고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세요. 10초가 지났으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한쪽 다리에 10초 유지를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3분 정도 됩니다. 한쪽이 끝났으면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10회 해주세요. 한쪽만 저리시더라도 양쪽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균형이 맞아야 골반이 안정되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처음 하실 때는 엉덩이가 꽤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처음으로 제대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찌릿찌릿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 자세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이 1단계 스트레칭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해보세요. 빠르면 사흘,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리 저림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동작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2단계 강화 스트레칭으로 넘어갑니다. 1단계가 이상근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이라면 2단계는 좀 더 깊이 자극해서 신경 압박을 본격적으로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의자가 아니라 바닥이나 침대 위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트나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시면 무릎과 허리가 편안합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주세요. 두 다리는 자연스럽게 펴주시고 양손은 몸 옆에 가지런히 둡니다.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평소 더 저린 쪽 다리를 들어 그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사자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1단계와 비슷합니다. 이제 2단계의 핵심 동작이 시작됩니다. 양손을 뻗어 아래쪽에 있는 다리, 그러니까 무릎을 올려놓지 않은 쪽 허벅지 뒤를 잡아주세요. 두 손을 깍지 끼면 더 단단히 잡힙니다. 만약 허벅지까지 손이 안 닿으시면 정강이를 잡으셔도 됩니다.
이제 양손으로 그 다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마치 다리를 가슴에 안듯이요. 이때 위에 올려놓은 쪽 엉덩이 깊은 곳이 강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옵니다. 1단계보다 훨씬 더 깊고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부위가 우리가 풀어주려는 이상근입니다. 여기서 강도를 더 올리고 싶으시면 위에 올린 쪽 무릎을 손으로 살짝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상근이 더 깊이 늘어나면서 자극이 한층 강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밀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에서 멈추세요.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를 만든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엉덩이 근육이 한 겹씩 풀어진다고 상상해 주세요. 호흡을 멈추거나 참으면 근육이 오히려 더 굳습니다. 이 자세를 20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20초 합니다. 양쪽을 한 번씩 한 개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3세트에서 5세트 매일 한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 스트레칭은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동작을 마치고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보세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림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1단계와 2단계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잠자기 전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동시에 이상근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의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계셨거나 오래 운전하셨거나 외출 후 집에 돌아오셨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걸로요. 다리는 자연스럽게 펴주시고 어깨는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평소 저린 쪽 다리에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약간 반대쪽 어깨 방향, 그러니까 사선 방향으로 살짝 더 끌어올립니다. 그냥 가슴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한 사선 방향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상근이 정확히 늘어납니다. 이 자세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호흡은 길게, 천천히. 들이쉴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30초가 지났으면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30초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한두 번 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근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근육입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은 꾸준히 해주셔야 의미 있는 변화가 옵니다.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시면 다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이상근을 다시 굳게 만드는 일상 습관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습관, 이것만 끊으셔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첫 번째 습관, 다리 꼬기입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는 이상근의 가장 안 좋은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면 한쪽 골반이 비틀리면서 한쪽 이상근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반대쪽은 짧아집니다. 이게 매일 몇 시간씩 반복되면 양쪽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쪽 이상근에 만성적인 긴장이 쌓입니다. 다리를 꼬시는 분들 중에 늘 같은 쪽 다리를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쪽 이상근이 항상 늘어나 있다가 어느 순간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쪽 다리부터 저려옵니다.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으실 때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양쪽 무릎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앉아주세요. 두 번째 습관, 한쪽으로 기대기입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 한쪽 팔걸이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의자에 앉을 때 한쪽 엉덩이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 이게 이상근에 정말 안 좋습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 골반이 눌리면서 이상근이 압박받고 거기에 평소 굽기까지 했다면 신경이 그대로 눌립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는 분들, 책이나 휴대전화를 한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자세를 많이 하십니다.
의식적으로 양쪽 엉덩이에 똑같이 체중을 실어 앉아주세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시고요. 세 번째 습관, 짝다리 짚기입니다. 서 계실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다른 다리는 살짝 빼서 짚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버스를 기다릴 때, 줄을 서 있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이 짝다리 자세가 골반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면서 이상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쌓이게 합니다. 서 계실 때는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양쪽에 체중을 똑같이 실어주세요. 만약 오래 서 있으셔야 한다면 한 발을 살짝 앞으로 뺀 자세에서 가끔 다리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30초만이라도 걸어주세요. 화장실을 가시거나 물을 한 잔 드시거나 베란다까지 걸어가셨다 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근은 짧은 휴식만 자주 줘도 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 허리에 급성 통증이 있으신 분, 최근에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은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무리하게 따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담해 주세요. 또 스트레칭 중에 다리에 갑자기 강한 저림이 생기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멈추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저린데 디스크나 협착증으로만 진단받으셨다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엉덩이 깊은 곳, 이상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좌골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엉덩이 깊은 곳이 묵직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지고 한쪽 다리만 저리시다면 이상근을 강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가 진단은 사자 모양 테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는 펴고 골반만 접듯이 숙여보세요. 평소 저리던 그 느낌이 그대로 재현되면 이상근이 원인입니다. 해결법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1단계 기본 스트레칭. 사자 자세를 만들고 골반을 앞으로 접어 10초 유지를 10회. 아침 저녁으로요. 두 번째, 누워서 하는 2단계 강화 스트레칭. 사자 자세에서 반대쪽 다리를 가슴으로 당겨 20초 유지를 3세트에서 5세트. 세 번째, 잠자기 전 부드러운 마무리 스트레칭. 무릎을 사선 방향으로 당기고 마무리. 그리고 일상에서 다리 꼬기, 한쪽으로 기대기, 짝다리 짚기 이 3가지 습관만 끊어주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다리 저림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 해보실 단 하나의 행동을 정하신다면 저는 1단계 스트레칭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으실 일이 있을 때마다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분명한 차이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 저림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허리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엉덩이 하나만 풀어주면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원인을 알고 풀어주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